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3항에서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배경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되었던 재판관인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임기가 2024년 10월 17일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후임자와 관련하여 여야당은 추천 인원에 대하여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인사 절차가 지연되자 헌법재판 절차의 심리에 7인의 재판관 출석을 요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심판 등 다수의 헌법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부득이 10월 14일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3인의 재판관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 심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 절차의 파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4년 11월 18일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11월 22일까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시한은 지키지 못하였고 12월 9일 국민의힘은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 조한창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흔혁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각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양당은 12월 15일 국회에서 위 3인의 검증을 위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월 내에 추천된 후보자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결의로 인하여 해제하였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 그들에 대한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발생한 정치적 비판 및 형사책임 추궁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덕수는 12월 4일 14시경 총리 공간에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정무수석 비서관 홍철호,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국회의원 김기현, 나경원 등과 함께 소위 당정대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위 사람들은 비상계엄의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 및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하여 중도의 임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12월 5일 새벽경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반대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국회는 12월 7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여 의결 종족수를 미치지 못하면서 위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2월 14일에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전경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는 참여,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12월 14일에 재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총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피고인 한덕수가 그때부터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12월 16일자로 사퇴하자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원내대표 권성동은 12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12월 23, 24일 국회에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고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한덕수의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임명 거부 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피고인은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밝혀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심리 등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12월 24일 저녁경 언론을 통하여 위 3인에 대한 선출안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하였고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 약 30분 전인 12월 26일 13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선출될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미 12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이미 여야는 24년 11월 18일 원내대표 합의 이후 12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을,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각각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그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이었으며 12월 15일 위 후보자 3인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4년 12월 내에 위 후보자 3인을 선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후보자 3인의 선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청구 인용 등 불리한 내용의 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2월 26일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12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에 대하여 국회의 선출안 표결 전부터 임명 거부 의사를 명백히 종국적으로 표시하면서 위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는 12월 27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권한대행으로서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은혁은 임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해당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임명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은 결국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즉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관련 탄핵 심판 청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내란 관련 탄핵 심판 청구,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포고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국회, 변호사, 시민단체, 윤석열 등이 제기한
다수의 헌법재판 청구 사건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시작한 24년 12월 27일부터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25년 3월 24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한덕수의 마은혁 미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하여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탄핵 소추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권한쟁의 심판 및 탄핵 심판의 각 결정을 통해서 즉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헌법재판 청구 사건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의 헌법재판관 지명 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하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그 기간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 미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수집 관리하는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 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 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공직 후보자 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문 분야, 학력, 경력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였는 바, 위 규정을 통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를 통한 인사검증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 등의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후보자 선정 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이 민정수석사나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공직기강 비서실 검증 지원 업무 담당 행정관은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등을 진구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후보자에 대한 범죄, 학력, 재산, 납세 등의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한 인사검증을, 국가정보원에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후보자에 대한 세평조회를 각각 의뢰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국가정보원은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해보서를, 경찰청은 후보자에 대한 세평조회 결과를 공직기강 비서실로 송부하고 공직기강 비서실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은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제없음, 다소부담, 부담, 문제 있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인사비서관실에 송부하여 이와 같은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견과 함께 검증 결과를 인사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인사검증 실무에 의할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신뢰는 약 2에서 3주일, 경찰청의 후보자에 대한 세평조회 회신에는 약 일주일, 국가정보원의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회신에는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자 당시 인사검증을 빌미로 신상털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라는 취지의 공약을 천명하였고, 당선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